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책 읽고 있죠. 평소처럼. 이 책 우리 센터에 오셨던 강사님 책 아니에요? 맞아요. 그 덴마크 사회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었잖아요. 오마이뉴스 오연우 대표죠. 맞습니다. 우리 센터장님하고 덴마크 같이 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16년에도 그 호떡 청년 김희욱 멘토라고 분이 오셔가지고 또 강의했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덴마크하고 되게 인연이 깊네요. 누구의 영향인가? 그러게 말이야. 선생님, 2020년 3월 20일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의 국가별 행복 지수에서 한국은 몇 위를 했을까요? 우리나라면 한 20위권에는 들지 않았을까요? 22건이라. 한국은 153개 국가 중에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까지는 50위권에 머물렀는데요. 올해 처음 더 떨어져서 60위권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 이야기를 하자면 2019년 11월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청소년 스스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물음에 덴마크와 스웨덴 청소년은 약 8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한국은 45%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네요.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니. 그러면 가장 행복한 나라도 이 두 나라인가요? 네, 3년 연속 핀란드가 1위로 뽑혔고요. 2위는 덴마크가 바로 뒤를 쫓아가죠. 도대체 북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그 얘기를 2014년에 오연호 대표님이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셔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제 덴마크 사회가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청소년 강의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냐고 강사님께서 여쭤보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2014년에 11월 6일 날 약 200명 정도 와, 네, 200명. 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강의를 듣었어요. 그만큼 청소년이랑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그 행복한 삶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지 않았나. 그 2015년 때 독서 모임 최골수 할 때 그때도 이 책을 가지고 토론하셨잖아요. 네. 뭐 이걸 가지고 간단한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6개의 키워드, 바로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 6가지인데요. 자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덴마크는 100% 국공립 유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등교 9시에서 하교 3시까지 프로그램이 아예 없대요. 근데 그게 가능하대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다치는 것도 그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그런 어떤 합의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의 역할은 뭐예요?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고요. 함께 해주고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성인이 돼서도 정말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수능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쵸.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점수가 안 되면 못 가고 그랬었잖아요. 이걸 이제 강사님께서는 한국 사회는 사회적 눈치에 따라서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점수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교를 간 그런 친구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맞습니다. 인터뷰한 걸 보니까 전교 1등만 하던 친구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네요. 의대에 갔는데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선생님의 기대와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갔는데 자기는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에는 애프터스콜레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학교가 마치면 1년 동안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하고 싶은 어떤 활동이나 뭐 진로 활동 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1년 동안 정말 아무 제재 없이
청소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친구들이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나한테 가슴이 뛰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 사회가 나를 보호해준다. 덴마크 사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만 해도 직장을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생활고를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되면은 2년 동안 자기 월급의 90%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받고요. 또 노사합의기구인 재취업발전소에서 재교육을 받으면서 2년 이내에 적절한 곳으로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있네요. 뭐든지 해도 괜찮다라는 사회적 보호막이 있다면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럽의 창조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등, 남이 부럽지 않다. 오연호 대표님이 나이가 지긋한 덴마크 식당 종업원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인상 깊게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일이 너무 좋아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 아들은 열쇠 수리공인데 그 일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고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동네에 또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 친구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종업원에게 일을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싶네요. 진짜 의사와 웨이터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덴마크 사회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이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가라는. 신뢰에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웃, 의지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다. 세금이 아깝지 않다? 도대체 얼마를 내죠? 덴마크 세금은? 부자들은요,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기꺼이. 기꺼이? 어떻게 기꺼이 내죠?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세금 낸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와, 낼 수 있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덴마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 세금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 기쁘고 가난한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과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야지 그가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된다. 그래야 나도 불안을 걱정하지 않고 범죄 같은 것들 걱정하지 않고 내 삶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요. 맞아. 생각해보면 진짜 내 옆 사람이 행복해야 또 이 사회 전체가 또 행복한 건데요. 환경, 직장인의 35%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덴마크 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교통체계가 뭐냐면 바로 자전거 신호체계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요,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왜 하냐? 환경보호와 함께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차를 살 때 기계값 외에 세금, 뭐 다른 그 외에 여러 요금이 자동차 그 기계값의 150%나 된다고 해요. 150%요? 참 덴마크는 그들의 정신을 시스템에 아예 담아버려가지고 제도화를 시키더라고요. 감탄할 만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제도를 또 수용하는 시민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 2014년에 모신 오연호 대표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의 내용을 살짝 맛봤는데요. 이러한 강연의 영향을 받아서 또 활동들이 문화의 집에 여러 가지 생겼었죠. 일단은 독서 모임 때 선생님 이 책을 가지고 또 독서 토론도 하기도 했고요. 2016년에 청소년 문화혁신위원회 친구들이 성남형 애프터스쿨레 청소년 인생학교라는 제안으로 또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에 나가서 시장상을 타기도 했어요. 대단했었죠. 그때 같은 해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존재만으로 행복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 금광, 양지동, 은행동 문화의 집 청소년들이 함께 행복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청소년 스스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직접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특히 2016년 10월 29일에 청소년 작은 포럼 꿈과 행복 사이에서 때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희욱 청년 멘토를 모시고 진로와 행복에 대한 주제로 강연도 했습니다. 네. 김희욱 멘토님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덴마크에서 물류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 덴마크에 한국을 알리고 또한 덴마크 행복사의 장점을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이시죠. 지금도 호떡 열심히 팔고 계시고 전에는 그
푸드트럭을 하셨었는데 음. 지금은 어엿한 한 그 점포의 사장님이고, 이날 저희 센터 청소년 2명이요 진로와 행복에 대해서 발제문을 낭독하고요, 저와 김희욱 선생님과 함께 패널 토론을 진행했어요. 김선태 센터장님이 사회를 보셨고, 아직도 생각나는 내용이 뭐냐면 친구의 꿈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 진로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털어놨었네요. 그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꿈을 꾸는 사회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희용 멘토님도 덴마크 학생의 사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많은 도전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학교 안에서 수업할 때 학생이 프로젝트를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학생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언제든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있는 사회, 그렇게 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행사 후에도 아쉬워서 자리를 옮겨서 더 이야기 나눴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자리를 또 따로 마련해서 1시간 이상을 또 얘기하고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강의를 듣는 것조차도 힘든 지금 이 시기이지만 이렇게 좋은 강의들 많이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편!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하게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다음 주제는 페스티벌! 예! 금강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정말 기억나는 축제! 이제 탑3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강 청소년 문화의 집 축제는 언제나 특별하고 스토리가 있죠. 많은 기대해주세요. 안녕!